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0.07% 상승하면서 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보합권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자, 보합권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자, 이미 D값 자체가 70, 8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자, 파동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칙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자,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원칙을 깨는 일이에요. 즉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는 원칙이 포모에 의해서, 즉 두려움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시기이고,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매수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뭐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투자를 한 것이고, 그럼 이제 내가 매도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올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상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양쪽에서 뭔가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원칙이 없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실 시기라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자, 이번 V자 반등이 너무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000 초반대에서 거의 14,000 초반대까지 자, 2,000포인트를 거의 2주 만에 올라간 셈입니다. 반등이 이렇게 급하다는 얘기는 자, 조정도 급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부분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있어요. 왜냐?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게 제 원칙이었던 겁니다. 다만 제가 원칙을 지켰다면, 그러니까 즉 현금 보유가 좀 있어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었다면, 자, 두 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비중 조절. 자, 너무 많은 100%의 비중을 실기에는 역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손절 라인을 잡아줘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손절 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고, 이 부분이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면 100%를 넣지 않아서 좀 덜 벌었더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대응할 때 자,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매수 기회가 그렇다면 언제 있는 것이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자, 본다면 시장은 크게 상승기와 하락기, 그쵸? 그리고 횡보. 자, 이 세 가지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크게 본다면 비율은 뭐 4대 3대 3 정도, 뭐 혹은 5대 2대 3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상승의 파동을 지금 이미 이만큼이나 가져간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짧은 이 3, 4개월 동안의 하락과 조정은 필수적으로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전에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 디플레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뿌리면서 뭐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뿌린 것보다는 적은 돈이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과 지수 조절이 되면서 상방 추세를 가져갔던 시기에 비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러운 구간이에요. 그럼 하락과 횡보 구간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첫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 것이고, 자,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왜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느냐? 이때처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 여기는 역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았을 때 과연
이후에 정배열이 잡힐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냉정하고 조금 짜증이 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정배열이 잡혔을 때 여기가 100% 지지가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포모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단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 내가 이때만 기다렸기 때문에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양의, 많은 양의 풋옵션을 걸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손절가 이하까지 무너뜨리면서, 자, 이렇게 던져지는 물량들을 주어가고 옵션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칙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럼 이 부분이 어디까지 또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에이, 들어서 투자를 못하겠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괜히 이제 화가 나고 뭐 저 같은 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도 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위험한 구간이었지만 V자 반등, 즉 역배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건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비중 조절과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들어갔다면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도 정배열로 올라가고, 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야, 또 1000만원이 있는 거를 또 한 번에 여기서 1000만원에 들어가서 손절 라인을 잠깐 무너뜨리면 또 큰 비중으로 손해를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자, 지지 라인에서 올랐다 내려갔다 하다가 점점 상방을 잡히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자, 이때 비중을 또다시 좀 늘려주면서 그 다음 파동이 꺾이는 구간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 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칙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턱대고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그쵸? 부자가 소수인 이유는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를 강조를 하는 것이냐면, 자, 이런 원칙과 큰 포부를 가진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 저는 유튜버로서 요구를 받는 게 있다면 뭐 계좌 인증 같은 걸 요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가려는 길이 저는 꽤 멉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 번의 트레이딩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즉 몇백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혹은 정말 몇십억 이상이 넘어가는 자산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자, 한 번 트레이딩 성공했다고 깔짝깔짝, 한 번 트레이딩 성공했다고 깔짝깔짝, 뭐 떨어졌다면 또 그거 변명하고, 또 뭐 계좌 바꾸고 또 올라가면 또 깔짝깔짝 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는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하려는 길과 전혀 맞지 않고 제가 가려는 위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려는 길과 목표하려는 길에 어떠한 원칙이 있고 어떠한 마인드셋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나온 겁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 자체에 들어가는 것, 세배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하고 싶지가 않다. 너무나도 급한 반등은 급한 하락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트레이딩보다는 어떠한 스캘핑 같은 느낌? 그러니까 파동의 위아래를 다 먹으려는 그러한 투자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제가 정배열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 시장이 좋은 시장이 왔고 정말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이 하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버텨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자, 러셀 같은 게 튀어 오르면서 정말 10배거, 100배거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10 그리고 100를 다 먹으려면, 자, 이러한 원칙에서 스캘핑을 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러한 구간에서 지켜내는 훈련, 원칙을 버텨내는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훈련 중인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흘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시장이 거시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채권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고,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꺾이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주식시장의 호재인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니까 너무 높아서 안 좋다 했는데 낮아지니까 좋은 건가?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은 주식시장과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의 내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느냐?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채권 수요가 생기고 있구나. 자, 이 말은 침체나 디플레에 대한 시장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자, 이에 대해서 연준이 자,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향 혹은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즉 천장을 한번 찍었구나 라는 판단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즉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한 거예요. 그럼 심리로 반등을 한 것인데, 그럼 심리로 반등을 했다는 거는 지금 2000포인트를 2주 만에 올렸어요. 자, 그럼 이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심리만으로 실물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거는 넌센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디플레나 침체로 인한 움직임, 시장적인 수요, 그리고 뷰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 자, 빅스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칙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안전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러한 풋옵션 비율상으로도 이격도가 생긴 구간이 아니라, 자, 솟아오르기 전인 이러한 이격도가 상당히 좁은 구간,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위치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심하는 투자를 해야겠죠. 이격도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방 구간, 앞서 말씀드리는 5대 2대 3의 그 상승 추세가 나올 때가 이러한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러한 위치들이 확인됐을 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줄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럼 리스크가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칙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쉽게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중 조절과 손절 라인을 잡는 것이고, 지금은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체 다수로 설정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세, 정배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손절이나 비중 조절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 정배열, 시장 자체, 지수 자체가 정배열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서 들어가시길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 원칙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시장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그냥 높아서 위험한 리스크가 큰 위치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공급 이슈를 떠나서 이제 수요 이슈상으로 이렇게 하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침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공급 이슈로 단기적인 에너지주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시장이 거시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려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